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 시장 주가 움직임 모습 보면 그렇게 편안한 휴일은 아니었었던 듯 싶은데요. 자, 일단 하나하나 오늘도 조금 뜯어봐가면서 저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일단 주요 뉴스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좋은 습관이죠. 자, 매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시황 방송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좀 올려드리려고 하는 게, 출근길에 듣고, 개장 전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체크를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알람 설정. 예, 구독은 해야 알람 설정을 하실 수 있죠. 자,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매일 아침에 좀 한 8시 안 돼서 아침 시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요 뉴스들 좀 간략하게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쪽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2009년도 그러니까 서프라임 이런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보다 그때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때보다 더 나쁜 침체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치를 좀 내놨고요. 자, 그리고 스티브 무니신 미국 재무장관은 또 좀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인 보호를 위해서 얼마든지 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도 지난 주말에 2조 달러 그 하원까지 다 통과를 했죠. 경기 부양 패키지가. 자, 그런데 추가로도 또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빠른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댈러스 연은 총재는 2분기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실업률이 10%대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좀 무시무시한 전망치를 내놨고요. 그런 전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저 뉴스들 이렇게 봤을 때는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곧 10만을 넘을 것이다 이런 뉴스였는데, 자, 어저녁에 뉴스를 보면요 12만 명이 확진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또 2,000명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일각에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 거의 14만 명에 육박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경제력만 1등이 아니라 코로나 환자 수에서도 1등을 차지했네요. 자, 그리고 S&P 쪽에서는 미국이 1분기에 좀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놨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일단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반영된 그런 얘기들이니까 일단 시장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글로벌 증시 동향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서운 얘기도 있고 조금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글로벌 증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괜찮았었죠. 자, 아시아 증시들 대부분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한 3.88% 정도 상승했고요. 중국이 0.26% 정도 상승, 홍콩이 0.56% 정도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7%, 코스닥은 1.2% 정도 상승해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었었죠. 자,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아침에 갭으로 확 떠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일 이평선 근처 정도 그쯤에서 시작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숫자적으로는 조금 좋았는데 내용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쪽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우가 한 4%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3.37% 정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3.79% 정도 하락했는데 요게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3% 정도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좀 쭉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났다가 매매 공방 좀 있다가 저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야간 선물도 우리나라도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장하는 증시 뭐 그렇게 조금 좀 안 좋은 상태로 개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 움직임 모습 한번 보면서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장중에는 선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뭐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자, 요렇게 됐었죠. 장중에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이 막판에 30분을 남기고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냥 쭉 밀어버리는 모습이었죠. 자, 요거는 뭐 장중에 미국 저 경기 부양책이 저 하원에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요런 것들 있으면서 저 플러스까지 가진 못했지만요. 그래도 장중에는 조금 이렇게 상승 시도를 하는 그 낙폭을 줄이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자, 트럼프가 또 그놈이 입이 또 그렇죠. 뭐냐면 뉴욕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야, 각 주에서도 지금 네가 하는 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그 뭐 여행 경보 뭐 이런 수준으로 후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통령이란 사람이 중심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일단 움직임 모습들 그 자체로만 보게 되면 오후장 들어서 끝이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끝이 살아있질 않고 밀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아침 시황에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회사 주총에 좀 참석을 하느라고 좀 일찍 올려드렸는데요. 자,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이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1차 목표치는 22평선 근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빨간 선이 21일 이동평균선이죠. 자, 그까지 다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 뭐 1차 목표치까지는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기 좀 쉬운 자리에서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22평선 자체가 하락 기울기가 너무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뚫기는 좀 어려울 거고, 여기서 뭐 조금 움직이는 모습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추가로 좀 조정을 받고, 그 문제는 그 추가 조정을 받는 강도를 보셔야죠. 그리고 이게 다시 되돌아 나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 아마 되돌아 나오게 되면 전저점을 안 깨고, 자, 이 위에서 뭐 조금 버텨준다라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요건 돌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의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좌우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암울해요. 자, 우리나라나 중국 사례 뭐 이런 것들, 코로나 환자들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 한 4월 중순쯤이면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 확진 환자들 늘어나는 거 보면 미국이 그동안 그만큼 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전에 제가 한 달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 아침 시황 방송을 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검사 비용 뭐 간단한 검사만 하려고 하더라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숨겨져 있는 그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미국이 그만큼 밀어놨던 거죠. 지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올림픽 때문에 뭐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막 그랬었죠. 자, 그래서 일본이 또 창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인도 쪽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좀 빈약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 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쪽에서는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자, 어떻게 좀 줄어드느냐, 이 확산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이 주가를 좌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그 영상 댓글에 그 옵션 가격을 보는 방법을 뭐 좀 얘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저 옵션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런 요청이 왔으니까요. 좀 이따가 옵션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 뭐 그 부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안 배우시는 게 좋아요. 안 배우시는 게 좋고, 또 이걸 뭐 순수하게 주식 시장 판단하는 데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걸 직접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저는. 옵션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예요. 자, 수급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금요일 날. 오늘 정도에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서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가 수급에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자, 그 전에 굉장히 좀 시장의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금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제대로 올라가는 장이다. 이게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면 외국인들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저도 뭐 그 주총 갔다가 와서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많이 널뛰기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야, 요것도 좀 피곤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니, 뭐 결국은 또 이렇게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면요. 외국인들 이게 도대체 며칠째입니까? 예, 뭐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약 3,7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뭐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 1,400억 정도 순 매수해주고 있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에 의해서 저 장중에 마이너스가 났었죠, 금요일 날. 그랬다가 이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이 플러스까지 좀 돌려놓는 그런 힘이 작용을 했는데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된 게 이 연기금의 매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동학 개미 운동이라 그러죠. 자, 저도 이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좀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다 지나가고 본격적인 반등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가도 그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에 조금 올라오면 다 파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왕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좀 조용하게 코로나 지나가고 잠잠해지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국면에서 그 열매를 전부 다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일단 뭐 수급 금요일 날 현물 수급 그렇게 좋을 거 없었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1,000억 정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695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그냥 관망했죠. 그 전날은 상당히 좀 많이 샀어요. 자, 여기서 6,300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만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도 수급이 조금 더 금요일 날, 야, 요것도 좀 피곤해지는 그런 수급이 또 좀 나왔었습니다. 자, 콜 쪽은 뭐 별다른 그런 거 없어요. 뭐 콜 쪽은 별다른 그런 거 없었고, 풋 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 지금 2천억 이상 이 건물 들어서 순 매도를 쳤었는데요. 자, 그런 거를 푼 매도죠. 매도를 쳤었는데 조금 청산하나 싶더니 이때는 또 조금 풋옵션 쪽을 매수를 하면서, 자, 요게 풋 매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져야 좀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뭐 단기간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또 이거 일정 부분들 청산하는 그런 물량도 좀 있을 거고요. 하지만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50억 정도를 금요일 날 순 매수를 했다는 거, 풋 매수 같은 경우는 떨어져야 수익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수급이 전체적으로 저 갭으로 확 떠서 시작한 상태에서
좀 안 좋은 그런 수급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옵션 가격 보는 거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옵션에서 결제 월별 시세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등가격 기준으로 지금 코스피 200이 끝난 게 뭐 235에 제일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요걸 등가격이라 그러는데 1포인트에 10만 원이에요. 9.32포인트라면 97만 2천 원이란 얘기입니다. 9.72포인트죠. 97만 2천 원이란 얘기고요. 콜옵션이 여기 보시면 콜옵션이 등가격이 97만 2천 원, 풋옵션이 100만 8,5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행사가에 따라서 좀 많이 틀려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냥 말 한마디로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자, 행사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행사가별로 옵션 가격은 다 틀려요. 그런데 뭐 그냥 보시려면 이 등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엔 콜옵션이고 이쪽엔 풋옵션이죠. 자, 그래서 뭐 옵션 저 시세 보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는 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게 전부 다 프리미엄 가격이에요. 자, 요거는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배우고 하시는 거를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 옵션 시장에서 제대로 살아남은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국내 증시 수급까지 조금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뭐 우리나라 시장 분차트하고 뭐 저 일봉 요런 걸 보면서 또 투자 전략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의 10분봉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아침에 강하게 떠서 시작했죠. 자, 굉장히 강하게 떠서 시작했다가 갭으로 떠서 조금 매매 공방이 좀 있었어요. 그랬다가 외국인들 매도 뭐 이런 것들에 밀려서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이후에 조금 뭐 반등 시도를 했다가 마이너스권까지 밀렸죠. 여기서 마이너스권까지 밀렸다가 오후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기금의 매수로 인해서 지수는 일정 부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갭으로 이렇게 좀 많이 떠서 나온 상태에서 좀 밀리면서 수급 측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아까 미국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거기서 22평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받았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자, 시작한 가격이 여기죠.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이 가격은 거의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22평선 근처 정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조금 아래 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요,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없었기 때문에 21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변동성 자체가 빅스 지수가 물론 조금 좀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요, 여전히 그렇게 빅스 지수 자체가 그렇게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좀 떨어져 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장에 좀 불안 요인들, 요런 부분들은 항상 좀 존재하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시장은 조금 두들겨 맞고 시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좀 빠져서 시작할 수 있는 모습인데, 자, 수급이 어느 정도 좀 풀려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자, 선물하고 현물의 베이시스 가격 차이. 자, 요거를 좀 잘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물 가격이 어쨌거나 좀 올라줘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게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신호는 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지는 그 수준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자,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 장중에 움직이는 수급들 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따져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힘든 장이 조금 예상되는데, 예, 시청자님들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